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러시아 파견 보위원 2명 평양 소환, 현지 노동자 제보로 비리 폭로돼.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소문 퍼뜨린 대학생들 퇴학당해. 북한 청년들 속에서 가죽 코트 유행, 김주의 패션 영향. UN 인권이사회, 러 파병 우려 담긴 북한 인권결의 채택. 평양 국제마라톤 6년 만에 재개, 북한 관광 재개 신호탄 되나.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파견 보위원 2명 평양 소환, 현지 노동자 제보로 비리 폭로돼. 최근 러시아에 파견됐던 보위원 2명이 평양으로 소환돼 국가보위성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 각각 파견됐던 보위원 한광진과 송명남이 지난 1월 중순과 3월 말 순차적으로 평양에 소환됐습니다. 당국은 정기 총알을 위해 소환한 것이라 밝혔지만 두 사람 모두 개인 짐을 하나도 가지고 귀국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체포에 가깝게 급박한 소환이 이루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국가보위성은 지난해 2월경 러시아 현지 파견 일꾼 관리자들에게 내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신소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달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괴뢰 일간지들에 제보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에게 말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의 신소를 받아본 국가보위성은 보위원들의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며 한광진과 송명남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폭로당한 악독한 보위원으로 분류돼 소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보위원 송명남은 현지에서 수시로 노동자들에게서 돈이나 담배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 병가를 요청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뒷돈을 요구하고 여의찮으면 전자제품이나 술을 대신 바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보위원 한광진은 외부 청부업을 나가는 작업조들을 따라다니면서 노동자들이 번 돈의 일정 부분을 받아냈고 러시아 현지 건설 브로커들에게서 외제차를 뇌물로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차곡차곡 챙긴 돈을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으며 아내는 이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광진은 노동자들의 신소와 폭로로 모든 비리가 드러나 소환됐음에도 외국의 일이 다 그렇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해 국가보위성 관계자들로부터 경악을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소식통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토대가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식통은 이들의 가족은 물론 사촌들까지 중앙당 간부들과 연결돼 있어 이들을 건드리면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해댈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보위성도 난감할 것이라면서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무마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소문 퍼뜨린 대학생들 퇴학당해. 평양시에 있는 김철주 사범대학 학생 2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관련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퇴학은 물론 추방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평양시 선교구역에 있는 김철주 사범대학 강당에서 지난달 20일 시 당위원회와 시 청년동맹위원회 간부들의 지도로 러시아 파병 이후 포로가 된 군인들의 소식을 알린 2명의 대학생에 대한 집중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으며 문제시된 2명의 학생은 무대에 끌려 나와 집중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 대학생은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 군인들이 전쟁에서 겪는 고통과 실상을 주변 대학생들에게 퍼뜨렸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있는데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영상으로 직접 봤다는 등의 말을 해 주변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두 학생은 반동적 언사로 당과 조국에 충실한 인민군의 충실성을 모독했다며 크게 비난을 받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린 명백한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 두 학생에 대해 즉각적인 퇴학 조치는 물론 함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벌목사업소로 추방 배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제대군인 당원이었는데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를 출당시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해당 학생들의 반동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한 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맹세하는 결의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식통은 사실 이번 사건은 관리소에 가고도 남을 일이지만 모두 평양시에 사는 힘 있는 간부 집 외자녀들이라 부모들이 미리 손을 쓰기도 했고 이들이 봤다는 영상도 가택수색 당시에 나오지 않아 퇴학과 추방 정도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제시된 학생들이 북한군 포로들의 영상을 직접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평양시 다른 지역에도 퍼지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청년들 속에서 가죽 코트 유행, 김주의 패션 영향.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무릎 위 기장의 가죽 코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 20에서 30대 젊은층 사이에서 가죽 잠바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의 코트 형식의 옷을 청년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에는 허리나 엉덩이까지 오는 길이의 짧은 가죽 점퍼를 많이 입었으나 올해 봄 청진시 거리들에서는 한층 길어진 길이의 가죽 코트를 입은 청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유행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사 입으려 한다면서 주민들 속에서 기성 가죽 잠바로 불리는 긴 기장의 가죽 코트가 최신 유행으로 떠오르면서 경제력 있는 가정의 자식들이 앞다퉈 장마당을 돌며 상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들여오는 도매업자들은 가죽 코트가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견본 3화 몇 벌만 들여왔는데 초반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 추가 주문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돈주 한 명에서 두 명이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행으로 번져 도매업자들이 물건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에 현재는 시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죽 코트 가격은 500에서 1,500위안 사이로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 잘 팔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장의 가죽 코트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2024년 3월 평양 강동종합원실농장 준공 및 조업식 행사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한 딸 김주혜의 옷차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당시 김주혜는 무릎까지 오는 긴 자주색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작년 이맘때쯤에 원수님 자제분이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올봄에 갑자기 그와 비슷한 형태의 가죽 코트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젊은이들의 취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니 도매업자들도 물건을 들여오는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신 유행하는 가죽 코트는 빈부 격차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가죽 코트 가격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 형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옷차림만으로도 잘 사는 집 자식이냐 아니냐가 한눈에 드러나 없는 집 자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UN 인권이사회 러 파병 우려 담긴 북한 인권결의 채택. UN 인권이사회가 3일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는 2003년 UN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고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이 강화됐습니다. 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문안이 추가돼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 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UN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도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평양 국제마라톤 6년 만에 재개, 북한 관광 재개 신호탄 되나? 북한의 평양 국제마라톤이 6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평양 국제마라톤은 1981년부터 매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해 열렸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2020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6일 오후 SNS에 평양 국제마라톤 개최 소식을 알리며 러시아 국적 아마추어 참가자들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외국인 참가자는 마라톤이 끝나고 메달을 받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로 평양국제마라톤 참가자를 접수한 고려투어스도 이날 밤 페이스북에 500명이 넘는 국제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이 평양 거리를 함께 달린다며 2025년 이 행사를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앞서 북한을 포함해 46개 국적의 아마추어 러너들이 참가 신청했습니다. 국적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우방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대만 등 다양합니다. 코스는 평양 동쪽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출발해 대동강변을 따라 서쪽으로 개선문, 김일성광장, 평양대극장, 평양미래과학자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유경호텔 등을 거쳐 다시 김일성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풀코스나 하프코스, 10km 코스, 5km 코스를 달렸습니다. 고려투어스가 1인당 2,195유로에 판매한 5박 6일 평양 관광 상품은 마라톤을 포함해 평양 곳곳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문수물놀이장, 화성거리의 대동강맥주집, 옥류관, 김일성광장, 강동원실농장 등 방문과 평양 지하철 투어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평양국제마라톤 행사 개최를 계기로 북한이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가 지난 2월 말부터 나선 경제특구에 서방단체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이를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